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My Journey of Image to Image Translation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강태원입니다. 네, 먼저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 비전 랩에 다니고 있고요. 먼저 설명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학부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강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고려대학교 컴퓨터 비전 랩에서 딥러닝 인턴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학부 1학년인데 대통령과학 장학생회도 이번 학기에 선정돼가지고 다음 학기에도 계속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Self-Attention Network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업셋되어 올해 2월 부산 백스코에서 오랄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홈페이지에 있는 CV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를 목표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낮에 찍은 슬라이드를 밤으로 바꿔주고 지금 여기 맑은 이미지가 있죠? 맑은 이미지를 지금 흐린 이미지로 바꿔주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사진을 흑백 영상으로 바꾸는 태스크입니다. 우리가 이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컬러 이미지를 흑백만 지원하는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는 이 컬러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진에는 R, G, B 총 3개의 채널이 있고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컬러 이미지는 가상 혼합으로 픽셀의 색이 정해지게 되는데 노란색의 경우에는 빨간색 255, 초록색 255, 파란색 0 이렇게 노란색이 표현되게 됩니다. 즉 3가지 채널이 혼합되는 것이죠. 반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픽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RGB 이미지를 구상하는 3개의 채널 값이 같으면 그레이스케일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원리를 사용해서 전체 3개의 채널 값을 더하고 이를 평균으로 나누면 이 그레이스케일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C 언어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말 간단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단순한 수식만 가지고는 컴퓨터가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고 이 개념은 Colorful Image Colorizzation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설명되게 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신경망이 대결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학습하는 GAN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GAN 알고리즘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총 2개의 신경망을 사용해서 제너레이터는 진짜와 같은 아웃풋을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제작한 결과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발전하면서 제너레이터의 이미지 생성 품질이 향상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미지 판별 능력이 서로 향상되게 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기술은 이제 걔를 좀 보시면은 먼저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진짜 같은 이미지를 제작하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과 이미지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학습 데이터인지 구별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어떤 말로 정리할 수가 있냐 하면은 원래 데이터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게 있으면 이 둘을 비교해서 진짜는 데이터셋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설명했듯이 제너레이터에는 생성 이미지 품질이 향상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 능력이 향상되게 됐는데 논문에서는 여기 지금 제가 볼드체 하는 것과 똑같이 위조 집회범 그리고 경찰의 사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기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학습 방법에 대한 분포입니다. 네, 분포가 아니라 학습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방법은 트레이닝을 수행할 때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데이터셋에 페어쌍이 있어야 하는 슈퍼바이스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과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데이터셋에 페어쌍이 없이 결과를 도출하는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미지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냐에 따른 기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개가 인풋이고 고양이 하나만 나오죠. 즉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제공하는 것을 Unimodal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라고 하고,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아웃풋,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개의 경우에는 3개의 고양이가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아웃풋을 제공하는 것을 Multimodal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Image to Image Translation은 위와 같은 표로 구분이 됩니다. Image to Image Translation의 기술은 해상도를 키워주는 슈퍼 레졸루션과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바꿔주는 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사진을 고해풍으로 바꿔주는 스타일 트랜스퍼, 그리고 지우개를 지운 이미지에 색상을 입히는 인페인팅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저도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아카이브에 있는 게 논문인데요. 이거는 아카이브에 1901.08241을 치시면 이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 제목은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Self-Attention Networks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알고리즘에 Self-Attention을 더해가지고 Strong Geometric Change를 동반하는 문제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인 논문입니다. Image to Image Translation 알고리즘 중 CycleGAN, DRIT, UNIT, MUNIT을 저희가 State of the Art라는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현재는 스타일겐이라든가 빅겐, 빅비겐 등 여러 가지 연고들이 등장한 상태인데요. 우선 사이클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이클겐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말을 얼룩말로 잘 바꿔냅니다. 반면에 스트롱 지오메트릭 체인지, 스트롱도 아니고 일반적인 지오메트릭 체인지의 문제인 개를 고양이로 바꿔주는 영상에서는 거의 바뀌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오메트릭 체인지의 경우에는 worst case를 보이는 것이죠. 유닛과 뮤닛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겐과 비교하여 지오메트릭 체인지에서 더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오메트릭 체인지를 동반하는 문제들을 시험을 했고, 그 결과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에 있어서는 먼저 저는 cat to dog, face to cat, face to dog, portrait, edge to shoes 등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기 앞서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원이 incomplete result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튜닝 방식을 적용했을 때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면 고양이의 귀가 4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양이 귀가 4개인 고양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에서 incomplete result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개수 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unnatural한 result를 지금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를 보시면 사람 머리가 좀 깨진다든지 아니면 귀가 늘어진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에선 볼 수 없는 영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닛 프레임워크를 베이스로 두고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 전 단계에 셀프 어텐션을 붙이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셀프 어텐션인 네트워크가 적용된 네트워크의 이펙트니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션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에 보이시는 지금 파란색과 이 주황색이 있는 이 부분이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다운샘플링 전 단계, 업샘플링 전 단계,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 전 단계, 그리고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 3단계에 걸쳐서 셀프 어텐션을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게 에버레이션 스터디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이 동시에 들어간 네트워크가 가장 효과적임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설트를 좀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들을 좀 보시면 사이클겐이라든가 드릿이라든가 유닛 등은 각각 조금씩 지오메트릭 체인지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의 반면에 저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제일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face to cat 예시이고요. face to dog, 그리고 cat to face. 이거는 반대 방향입니다. dog to face. 그러니까 즉 face to dog가 있으면 그 vice versa, 즉 역방향도 돌아가게
제작이 됩니다. 포트레이트 데이터셋입니다. H2 Shoes 데이터셋입니다. 이렇게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작한 이미지들을 정확한지, 과연 이 개인이 만든 이미지들이 정말 정확한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즉 설문조사인데요. 80명의 사람들을, 랜덤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알고리즘이 71.2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치적인 이미지를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FID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 FID라는 수치는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잘 나왔는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자세한 식은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ID에서도 한 가지 경우만 빼고는 지금 전부 저희 이 연구에서 잘 도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의 Self Attention Network이 적용됐을 때 가장 피처 로케이션에서 이미지들을 잘 뽑아내게 되고 디테일들을 잘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Strong Geometric Change가 동반된 문제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IEEE Bconf 2020에 업셋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그 발표 현장이고요. 여기서 발표하는 동영상도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이 동영상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의 기술들과 응용 분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또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 학업과 병행해서는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연구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는 무엇일까요? 연구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저는 연구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연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모티베이션부터 Rhetoric Review, Question, Problem Statement, Method, Result, Evaluation, 결과, 결론, 평가, 그 다음에 논문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들 간의 디스커션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연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졸업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저희가 인턴십이 있습니다. 각각 1학년 겨울방학과 2학년 여름방학 때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교내 인턴십을 섭외하기 위해서 콜드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학사 일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2개월 정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3주간의 단기 인턴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연구원에서의 단기 인턴십 기간에는 CS231행 강좌를 포함하여 겐 논문 구현, 디스겐 논문 구현, 더 나아가 설명할 도쿄 아니메 겐 개념에 대한 이 기본적인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제게 교내 인턴십은 딥러닝 관련한 부족한 개념을 충분히 충실하게 다지고 제 연구 과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리뷰입니다.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논문을 제출해서 아까 업셋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수많은 리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리젝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ICML 등의 가장 큰 석학들이 있는 학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길게 생긴 리뷰라는 걸 줍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저의 논문에서의 strength 그리고 weakness, 즉 약점과 강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버뷰한 리뷰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리뷰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이 weakness에서 저는 평가 부분이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더 충실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논문에서 받은 리뷰는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고등학교나 과학고, 영재학교 등에서 R&E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R&E 논문 리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뭐 논문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완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FRD에 관련해서 수치를 보완한 것과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것은 논문에 대한 수정 보완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논문을 만들어서 뭔가 연구를 또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연구를 또 창업 아이템이나 뭐 특허나 뭐 사업 아이템 등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연구를 다른 사람에게 더 홍보하기 좋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메이크업 페어 서울에 시작을 해서 뭐 도쿄라든지 방콕이라든지 각각 여러 나라들의 메이크업 페어를 다니면서 제가 만든 인공지능 작품들을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과 디스커션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딱 이전에 방문한 츠쿠바 미니 메이크업 페어인데요. 이곳에서도 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리소스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제가 2018년도에 YRP 창업경진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아이템도 발전해서 올해 2월 달에 특허 출원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컴퓨터 비전 랩에서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부터 연구실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는 3D 컴퓨터 비전, 비주얼 언더스탠딩, 멀티모달 러닝, 딥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저는 여기서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라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CV랩에서 매일 머리를 맞대면서 디스커션하고 교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CS231엔 강좌 리뷰를 수행하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더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하며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날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아까 그 소파는 저희가 다른 연구실에서 가져온 소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구하다가 뭔가 좀 집을 이러면은 딴 연구실 가가지고 소파를 옮기면 돼요.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소파도 옮겨보고, 그리고 가끔씩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같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등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요번에 스시를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남시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가지고 맛있는 스시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CV랩에서 다양한 이미지 문제에서의 범용성을 갖춘 Example Ba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을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멋진 연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 알고리즘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알고리즘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이클겐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픽스 투 픽스가 나왔지만 그 사이클겐에서 그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텐시 로스라는 것을 도입하는 등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은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프 어텐션 논문의 경우에도 셀프 어텐션 알고리즘, 그전에는 셀프 어텐션 개인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증명하고 또 검증하고 그런 과정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용화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하나를 뽑아보자면 상용화까지는 아닌데 그런 상용화에 가까운 작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년도 3월 달에 갸우겐이라는 작품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연구실에서 저희 나라에 지금은 UC 버클리에서 그거 진행하고 계신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박태성 님이 쓰신 갸우겐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경우에는 이쪽에 팔레트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로봇에다가 색상을 입혀보고 싶어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배경이 있으면은 제가 이곳을 내가 여기 있는 무대를 좀 숲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숲을 선택해서 그리면 이미지가 숲으로 변합니다. 즉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무대가 풀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들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과 스타일 트랜스퍼가 혼합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들자면은 상용화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개인을 쓴 건 아니지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마주쳤다 같은 웹툰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방식도 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 상용화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